왜 말 못해? 나 왜 말을 못하냐고! 이 싸움도 아주 지금 치열하거든요. 예, 국민의당 김윤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뭐 애송이 이런 이제 표현을 하자 이준석 대표가 37살 당대표가 철부지 애송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자, 50만 원 대 23,300원. 자, 50만 원. 와, 굉장히 고가네요. 네. 상대방을 욕하다가 검찰에 고발당해서 기소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을 정식으로 가진 않고 약식 명령을 받는데 보통 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예. 제가 이거 전문가인데 네. 이 정도 발언 한 50만 원 정도 된 적이 나옵니다. 벌금이군요, 벌금.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법정까지는 끌고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내지는 않겠지만 정치인끼리 해야 될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윤 위원장이 벌금을 낼 대상자입니까? 그렇죠. 예, 김 위원장이 이 정도 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봐준 셈 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예. 네. 천하람 위원장. 네, 뭐 김윤 위원장 벌금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 그냥 2030이라고 예상을 하실 텐데 이게 어떤 숫자냐면 저희 당대표 경선이 치열했던 5월 12일부터 그 6월 12일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그 즈음까지 늘어난 당원의 숫자가 23,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할 때 이분들이 뭐 우리 주호영 후보, 나경원 후보를 응원하는 분은 아마 소수였을 거고 네. 대부분은 당시 이준석 후보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대부분 젊은 분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준석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각도 세울 수 있지만 진짜 그렇게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이준석이라는 아이콘을 원하는 2030이라는 사람들에게 당대표에게 애송이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폭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싸움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죠. 네, 또 붙었어요. 네. 좀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합당 예스인가 노인가? 예스가 노까?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항복 받아낼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전범물이 신박하다. 이렇게 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를 이제 전범 장군에 빗댔다. 그래서 이제 한바탕 이제 싸움이 붙은 모양새인데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범 장군이 맞긴 한데요. 당시 상황은 영국군이랑 일본군이 붙은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항복 조건을 걸고 있는데 됐고 항복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인 건데 그 맥락상은 맞는 얘기긴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제 국민의힘이랑 국민의당이 합당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전에 이 소위 말하는 중도층을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확실하게 갖고 있을 때는 이게 대등한 협상이 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준석 당대표의 국민의힘이 훨씬 우위에 있으니까 네. 하여튼 조건 없이 합당은 모르겠고 그냥 입당하세요. 이거 불쾌하면 추운 데 밖에 계시든가 버스는 떠나는데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말을 한 건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지금 국민의당 당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당규에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분은 대선 1년 전에 아무런 당직을 맡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의 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현재로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당원 당규를 바꿔야죠. 네. 그런데 본인은 대선 출마 안 하겠다고 불출마 선언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대선 나가려면 난 불출마 선언 번복하는데 당원 당규도 고칠게. 이렇게 하는 것보단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스예요 노예요라고 이준석 대표가 물어보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연스럽다. 맞죠. 그리고 또 특히 그 불출마 선언 뒤집고 뭐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지고 출마하고 이런 거는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하는 짓이고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좀 거칠어지셨네. 아유 아닙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도 굉장히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제가 변호사를 해보면은 보통 가진 거 없는 협상 칩이 좀 딸리는 분들이 말만 험해지고 막 상대방 공격하고 그럽니다. 그게 결국은 본인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당이 보면 물론 공당입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버스라고 하기도 어렵고 안철수 대표가 혼자 지고 가는 가마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마는 내려놓으시고 좀 더 큰 우리 안락한 국민의힘 버스에 타실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엄청 치열하게 이제 합당 문제를 놓고 양당이 이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땐 거의 물 건너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합당을 안 할 거면 굳이 이렇게까지 싸울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합당을 안 하려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안 할 명분만 서로가 찾고 있다. 예, 뭐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사실 안철수 대표에게 지금 남은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로 국민의힘의 경선은 그냥 치르도록 놔둬야 되겠고 11월에 새로운 뭐 단일화의 국면이나 이런 게 열릴 때까지는 바깥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나마 본인에게 남아있는 카드는 11월까지 지금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최재형이나 윤석열 후보 또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실망한 중도층들이 다시 안철수를 쳐다볼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정치,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내면 좋은데 네. 문제는 최근에 뭐 드루킹 사건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안철수 대표가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론이 더 이상 지면에서 안철수라는 이름을 언급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 주목도가 떨어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11월까지 버텨도 그냥 추운 겨울이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지금 합당을 안 하기 위한 명분을 찾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사실은 뭐 저희는 진짜로 왜냐하면 그 본선을 놓고 보면 당연히 안철수 후보도 저희 당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괜히 또 본선에서 따로 출마하신다 그러면 그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아주 특별 대우를 해서 뭐 이렇게 레드카펫을 깔아드릴 정도의 생각은 없지만 네. 들어오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가지고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준석 대표 리더십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만 해도 대선 경선 후보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빅3 후보 다 불참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최재형 후보도 거기 안 갔어요. 이거는 리더십에 너무 정면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 도전 이준석 대표랑 저희는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고요. 네. 저희는 특히 또 최재형 후보가 굉장히 근본 있는 후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네. 이준석 대표가 일부는 사전에 못 온다고 양해를 구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최재형 후보. 일부가 최재형 후보입니까? 그게 바로 최재형 오늘 드러나네요. 네, 양근도 그게 바로 했는데. 최재형 후보고요. 그다음에 그 최재형 후보 사실 어제 그 봉사활동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선 거기도 안 후보들 다 같이 가셨잖아요. 모여가지고 봉사활동했는데 거기는 저희가 출마 선언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막 오전부터 리허설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마 선언 한 날 잡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갈등을 부추깁니다. 아니, 저희 궁금해서. 갈등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할 생각은 아닌데 너무 궁금해서 여쭤봐요. 아니, 아, 보통 이런 일정을 잡을 때는 당직자들이 다 캠프 확인해서 되는지 물어봤는데, 최 후보님은 이날 출마하신다는데요. 그러면 하루 미룹시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됐고 그냥 해. 이랬다는 건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봐요. 저희가 이제 최재형 패싱. 아마 출마 선언이 오후로 이제 예정돼 있다 보니까 오전 일찍 하는 거라서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역시나 근본 있는 후보인 게 본인이 못 가니까 이제 와이프를 대신 보냈어요. 그래서 와이프분이 열심히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도 본인이 못 오시면 와이프라도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정말 엄청 화제가 됐겠네요. 엄청나게 저희 봉사활동이 굉장히 언론 집중도도 높아지고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여튼 요약하자면 저희 최재형 후보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후보의 힘이든 당의 힘이든 5060 이상의 그 전통적인 지지층은 저희가 끌고 올 수 있어요. 본 후보가 되면. 근데 2030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그런 시너지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불필요하게 갈등을 야기할 생각은 전혀. 또 당내에서도 그렇게 일정을 많이 잡는 게 보통 일이에요? 사실은 조금 많이 잡는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이준석 대표 저기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좀 특이하게 당에 좀 늦게 합류한 분들이 더 주목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좀 전체적인 주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특히 당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좀 주목을 받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벤트를 좀 많이 기획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선 후보 정도 되면
각자 자기가 내는 메시지와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계획이 있거든요. 네. 특히 지지율 높은 사람들은 부르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약간 너무 이벤트를 많이 잡으면 괜히 패싱이 아닌데 패싱처럼 보여질 위험성도 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사건들 이준석 대표가 불필요한 일정을 많이 잡는 겁니까? 아니면은 빅3 그 후보들이 이준석 대표를 무시하는 겁니까? 뭐 둘 다 맞죠. 그러면 서로 기싸움? 기싸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가장 큰 건 뭐냐, 이준석 대표가 본인 가운데 서고 당신들 양쪽에 서세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아마 초청해서 행사를 했다면 윤석열이 응했을 거예요. 그리고 최재형 후보를 한 사람 불렀다면 또 응했을 거고. 그런데 두 분을 다 불러서 양쪽에 세우고 우리 당인데 후보들이야. 이런 그림은 내가 거기에 양쪽에 다소거지 서 있는 그림엔 소비되지 않겠다. 이 두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고, 그리고 요 두 분 말고 바로 옆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전화했을 거예요. 온대 안 온대? 다른 후보들? 그렇지. 분위기 파. 윤 후보 안 온대? 그럼 나도 안 가. 요렇게 하면서 빅4가 다 빠져버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크게 바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연일 말실수 논란이 있는데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출마 해변의 핵심이 탈원전 반대였는데 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팩트 자체는 명확하죠. 당연히 당연히 그 방사능 유출이 됐고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세슘 예. 137인가요? 그 뭐 대규모 방사능 물질들이 많이 유출이 됐죠.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내놓은 답변은 이게 그 원전 그 자체 하자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일어났다. 그걸 강조하려는 취지였다라는 답변을 내놨고요. 네. 뭐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게 아닐까 저도 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는 말 들어갔잖아요. 뭐 원전 자체 하자로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 이런 취지였겠죠. 원전 아마도. 자체 하자라는 네. 말이 네. 빠졌다. 안 그래도 이렇게 해명을 해서 그 인터뷰를 진행했던 해당 언론 측에 기사 삭제를 요청을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도하고 다르게 반영돼서 삭제를 해달라고 하면 언론들이 알겠습니다. 삭제해드리죠 라고 하는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유출이 안 됐다는 말을 꺼냈으면 오라 이거 봐라 잘못 알고 있냐면 추가 취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다음 기사는 실제로 얼마가 유출됐는지에 대해서 공개하는 기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물어보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냥 빼버렸어요. 빼버렸는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캠프의 해명이었습니다. 캠프의 해명이 지면이라서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진위가 왜곡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이걸 기사를 직접 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면에 난 게 아니고요. 인터넷판이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인터넷판 기사는 전문이 쭉 길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없어진 건데 무슨 진위가 왜곡됐다는 이야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럼 그 전문 잠깐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서 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에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그러니까 어디서 진위가 어긋났다는 이야기인지 저로서는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도 안 됐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도 아닌데 라고 하셨으면 거의 이건 원전교 신도가 아닌 다음에도 이건 일본 우익도 이렇게까지 주장을 못 하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좀 지나친 말이 아닌가. 이게 저도 그 대변인이 윤 캠프 대변인이 하신 거 이상으로는 저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은 게 이게 그냥 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폭발로 인한 유출은 아니다. 이런 정도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원자로가 잠깐만요. 원자로 안에 있는 지루코늄이라는 성분이 1200도의 고온 상태에서 물과 접촉해서 산소를 빼앗아서 남은 수소가 폭발을 해서 천장에 날아가면서 대기 중에 세슘이 날아간 거거든요. 폭발이죠. 네, 대변인님. 저 이거 한 건 잡았다 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이제 이과라서 원래 알고 있어요. 원래 알고 있었어요. 두 분 날카로운 분석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